좀 별거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오늘의 워너비 그룹을 만든 거예요. 이 법인이 2016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주 올 때마다 뭐 여러분 이런 얘기 몇 번 들으셨는데 저는 해고 또 해도 저의 살아있는 역사라 원주 올 때마다 점심을 그 칼국수를 먹는데 초등학교 앞에서 이렇게 울며 많이 거기를 지나갔습니다. 울면서 서러워서 우기도 하고 뭐냐면 학교에서 초등학교에 뭔가 그 미술 그리고 이러면 뭘 사야 그걸 크레파스 준비물이 있어야 되는데 준비물이 없어. 그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마음에 아픈 마음에 학교를 오르내리던 그 길에서 지금은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밥값 걱정은 안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장칼국수를 먹는데 감회가 새로웠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는 늘 이렇게 마음이 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주 시장님이 누구냐고 국민의힘 시장님이냐고 민주당 시장님이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었더니 이번에는 국민의힘 시장님이라 했잖아요. 이제 내년에 그 지자체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시장 될 분하고 관계가 맺어질 것 같다. 이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조직이 있고 저희가 돈이 있고 기술이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 워너비 그룹이 엄청나게 클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회원, 회사가 벌어진 수익의 40%를 나눠 가질 수 있는 게 정회원입니다. 그리고 정회원이 모집이 딱 이번에 모집하고 멈춰요. 딱 멈추면 죽었다해도 정회원은 모집이 안 돼요. 정회원이 모집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회원이면 일반 회원. 일반 회원은 뭐냐면 워너비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제품들을 이왕이면 10%라도 싸게 먹고 싶고 워너비가 하는 이런 활동과 워너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 수익은 나눠 갖지 못하지만 누리고 싶어 하는 회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회원들은 이제 일반 회원들로 많이 이제 몇십만, 몇백만 모여들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지오미에서 지오미 대단한 회사가 될 겁니다. 이제 지오미에서 가지고는 여러 가지 제품들, 효소로 말미암은 제품들, 건조기를 통해 하는 제품들, 그 다음에 제가 반드시 소고기 유통을 할 거거든요. 소고기 유통. 왜 소고기 유통을 하기를 저는 마음에 다짐하냐면 위기가정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 소고기가 조금 들었든 무만 잔뜩 들었든 간에 기름이 동동 뜨는 소고기국을 먹여서 학교 보내겠다는 게 제 각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돕는 10만 명 아이들에게 한 달에 1kg씩 소고기를 그 집에 제공해 주려고 그래요. 국거리용 소고기를 1kg. 1kg을 30일 동안 나눠 먹으면 많이씩 못 넣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1kg씩 이 아이들에서 나는 비록 어렵지만 초라한 집에서 살지만 그래도 내가 아침에 나는 소고기 묵국 끓여 먹고 와서 그런 마음으로 학교 가서 공부하게 하려고 소고기국을 끓여 주려고 해요. 그러면 10만 명을 우리가 돌보기 때문에 10만 명이 1kg이면 10만 kg이 필요해요. 한 달에 10만 kg이 필요한 것은 톤으로 치게 되면 100톤의 고기가 필요합니다. 소고기. 그래서 그것을 어렵잖아요. 그 10만 명 1kg? 그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우리 회사가 브랜드가 있어지고 좋은 일을 하는 회사로 딱 잡히면 저희는 일반인들한테 기부 받을 거거든요. 이런 아이 소고기국 먹고 학교 가게 해주자. 그런데 1kg이면 한 집에서 600g, 한 근이 600g이잖아요. 한 근이. 그냥 한 집에서 식구들이 먹으면 하루 만에 없어질 고기일 수도 있지만 이 아이들을 한 달 동안에 나눠서 소고기국 끓여 먹을 수 있도록 기부해달라 할 거예요. 기부해달라고. 그러면 기부해주는 사람에게 혜택을 뭘 주면
당신은 소고기를 시장에서 아니 그 정육점에서 10,000원에 살면 당신은 6,000원에 우리가 공급해 주겠다. 기부하는 사람한테. 기부 안 하겠어요? 애들한테는 1kg을 기부하지만 당신은 한 달 동안에 10kg을 먹든지 20kg을 먹든지 예? 아니면 갈비살을 먹든지 등심을 먹든지 우리는 정육점보다 더 싸게 당신한테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10만 명의 후원자를 만들면 10만 명 1kg씩 먹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육, 소고기 유통, 돼지는 지금 저희가 몽골에서도 1,000만 마리 키우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닭고기 유통은 뭐예요? 하림. 돼지고기 유통은 워너비가 돼지고기 유통할 겁니다. 돼지 축사들 이제 전라남도 거기가 땅끝 마을이 해남이죠. 예. 해남 그 마을에 우리 변호사님 처형이 돼지 축사를 엄청나게 크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1호점을 하나 할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돼지 분뇨 처리하는 것을 여러 가지 돼지 축사에서 똥이 돼지 분뇨가 다 모아오는 것을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함양에다가 처리 시설을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진행하는 것은 뭐냐면 빠르면 4월부터 진행할 거거든요. 3,000마리 이상 키우는 3,000마리 이상 키우는 축사가 4,000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4,000개. 예? 그래서 그 축사에 우리가 분뇨 처리하는 시설을 거기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분뇨를 싸는 것을 바로 처리해버리니까 축사가 냄새가 나잖아요. 대신에 우리는 톤당 3만 원씩 받아. 예, 3만 원씩 받아서 그리고 그 옆에다가 양어장을 만들으려고 그래요. 양어장이 뭐냐면 장어, 새우, 그 다음에 미꾸라지, 이제 송어 이런 거 키우는 양어장을 만들 거예요. 왜 양어장을 만들냐면 양어장에 물을 채우면 우리 그 리바이칸 분뇨 처리하는 액비를 돼지에서 나오는 똥을 처리해서 물 있잖아요. 액비 물을 양어장에다가 딱 주면 양어장 물이 뿌해지죠. 돼지 똥물을 집어넣었으니까 대신에 냄새를 다 없앤 거예요. 효소로 발효를 시킨 거를 거기다 딱 넣어주면 뿌해인데 잠시 후에 미꾸라지들이 막 있다 보면 그 물을 먹어가지고 똥을 싸기는 하지만은 물이 맑아져 버려요. 다시 맑아지면 또 물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저희가 실험을 해가지고 성공을 한 겁니다. 뭐냐면 그 양어장의 고기들을 사료 없이 분뇨 물요, 처리한 물 가지고 키울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사료값이 안 들어가지고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을 교체해주면 아주 어려워요. 양어장이 물 교체할 때 이 고기들이 죽어. 그 다음에 물을 교체하면 물 온도가 얘네들이 평상시에 온도가 예를 들어서 30도에서 하다가 물을 교체할 때 지하수를 퍼가지고 교체를 하기 때문에 물 온도가 뚝 떨어져요. 얘네가 온도가 변화가 오면 한동안에 그 먹이를 안 먹어요. 그 충격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때 성장할 때 성장을 못해서 성장 속도가 느리고 그때 얘네들도 감기 같은 게 걸려가지고 많이 죽는단 말이죠. 근데 저희는 물 교체를 하지 않습니다.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물을 교체하지 않아요. 왜 교체하지 않냐면 이 고기들이 싼 자기네 똥 때문에 물이 탁해지는데 그 다음에 먹이를 먹다가 남은 것 때문에 탁해지거든요. 근데 우리 리바이칸이 돼지 똥을 수만 톤도 막 냄새를 없애고 액비를 만드는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양어장 물이 항상 맑게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돼지 축사랑 계약을 하고 거기에다가
분뇨 처리 시설을 만들어요. 처리 시설을 만드는 액체는 양어장의 그 먹이가 되게 하고, 남는 것은 논밭에 뿌릴 수 있는 액비. 요번에 벼농사를 졌는데 이양표 명장, 농촌진흥청에서 쌀 농사의 명장을 한 분이 우리 사업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만든 액비를 갖다가 벼농사를 서산에서 졌잖아요. 30%, 20%인가 30%가 수확량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고추를 농사를 졌는데 고추가 양막 마디마디마다, 원래 마디에 고추가 하나가 열리는데 이건 마디에 고추가 2개, 3개가 열려가지고 양 따닥따닥 붙었습니다. 그래서 고추 수확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예, 그게 우리 액비를 뿌려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지에서 나오는 액체는 우리 양어장 먹이를 쓰기도 하고, 그것을 액비로 만든 걸 그 지역의 논과 밭에, 예, 처음에는 무료로다가 나눠주죠. 농사를 적으라고. 그 농사를 졌더니 이걸 안 뿌린 데가 뿌린 데 차이가 그냥 막 20, 30%가 차이가 나버리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서 쓸 거 아니냐 이거죠. 그 동네 축사에서 만든 건 그 동네에다가 액비로다가 팔겠다. 그리고 분뇨 처리한 덩어리 있잖아요. 건더기, 슬러지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나니까 이것을 파쇄해가지고 어디에다 쓰냐면 사료에다가 20%를 다시 집어넣어요. 그래서 제주도 가장 맛있는 돼지가, 제주도 무슨 돼지죠? 똥돼지잖아요. 예, 똥돼지. 흑돼지 복원한 거고 똥돼지가 맛있다고 그래요. 제주도 똥돼지가 뭐냐면, 사람이 아이고 배 아파 화장실 내려 그러면 화장실 가가지고 앉으면 돼지들이 저쪽에 가 있던 돼지가 꿀꿀꿀꿀 해서 몰려 들어와요. 먹이 준다 이래가지고 몰려는데 응 해가지고 짜면은 돼지들이 와서 그걸 다 먹어. 그런 그 문화가 있어가지고, 예, 돼지들 사료를 먹일 수 없으니까 사람 똥을 먹였거든요. 근데 그 돼지가 그렇게 맛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맛있다고. 우리 오강원 그룹장님이 북한에서 똥돼지, 그죠? 예. 북한에서는 사람 먹을 식량도 없는데 돼지를 어떻게 길러요? 근데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이 새끼에게 먹일 사람 똥을 이렇게 지정한대요. 너네 집 똥, 우리 똥, 너네 집 똥, 우리 똥, 이렇게, 예,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약속을 해가지고 먹이가 없으니까 아침마다 가서 돼지 똥을, 아니, 사람 똥을 이렇게 거둔대요. 예, 거둬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풀하고, 맞죠? 섞어가지고, 사람 똥 섞어가지고 새끼를 유서서 그 새끼가 그게 성장을 하면 이제 잡을 때 여기 한 근, 저기 한 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 돼지 맛을 한국에 가서 못 봤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맛있대요. 물론 이제 기생충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돼지 똥을 사료로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어요. 그래서 저희가 돼지 축사한테 우리가 이제 돈이 있으니까 6개월이면 6개월, 돼지는 6개월 만에 출하하거든요. 6개월 동안에 사료를 다 대주겠다. 외상으로 대주겠다 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 돼지는 우리한테만 납품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는 돼지똥을 받을 때 3만 원씩 받았죠. 수익을 냈잖아요. 그걸 갖다가 양어장에서 사료 없이 고기를 팔아서 또 양어장에서 돈 남겼잖아요. 액비를 동네만 팔아가지고 액비를 돈 남겼잖아요. 그 다음에 사료를 했는데 사료값이 20%는 똥 가지고 섞었기 때문에 최소한 20%는 남잖아요. 예. 근데 20%는 남냐고요. 사료는 우리는 깎아서 준 게 아니라 외상으로 주기 때문에 받을 만큼 다 받잖아요. 사료값을. 그러니까 사료에서 남기죠. 똥값에서 남기죠. 양어장에서 남기죠. 액비를 남기죠. 남기니까 자 이제 그 돼지를 3,000마리 키우는 돼지를 우리가 돼지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도축해가지고 이제 출하시킬 때 이마트라든지 그 유통업체들 팔 때 우리는 다른 데서 다 벌었으니까 돼지 고기 값에서 안 남기겠다 이거예요. 이마트에서 다른 데서는 10,000원에 납품하는 걸 우리는 마진을 안 남기니까 우리는 8,000원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3개월 동안에 8,000원 주겠다. 그러면 이마트에서 우리 거 받겠어요? 남의 거 받겠어요? 우리 거 8,000원을 받게 돼요. 그러면 남의 게 뒤로 밀려. 우리 게 이마트에 딱 전시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소비자들이 다 보니까 우리 돼지, 예? 워너비에서 나온 돼지고기가 막 있으니까 이 돼지고기를 먹어보니까 이제까지 먹었던 고기 맛이 아니야. 예, 똥돼지고기라 너무 맛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돼지를 막 고기를 찾는 거야. 인기가 올라가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받을 만큼 가격 올려서 이제 돼지고기에서도 마진을 챙기겠다. 이게 할인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할인 전략대로 우리가 우리나라 1200만 두인가 우리나라에서는 1200만 두를 기르고 있습니다. 돼지를. 그 1200만 두에 우리가 300만 두는 우리 워너비가 유통을 하는 걸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뭘 얘기하려다 보면은 우리 회원이 되고 싶은 일반 회원들이 많이 생길 거다. 원주에도 많이 생길 거다. 그러면 언제 시장님하고 시장님이 시장 선거에 우리가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 워너비 그룹의 원주에서 뭐 잘 인정되지 않아서 몇 분 이렇게 모이지 않았지만 반드시 원주에서 유력한 기업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발돋움할 거다. 이런 마음에 들어서 원래 다른 데서 강의 안 하는 강의를 뭐 이거 준비됐나요? 강의를 이제 본 강의를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주세요. 이거 한번 보시죠. 건조한 거. 뒤로 한번 전달해 주세요. 뒤로. 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다가 참여해 주셔서 성공적인 이런 자료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이 자료가 이제 계속 보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워너비 그룹은 IT, BT, ET. IT는 이제 그 인터넷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것, 메타버스. 자, 이제 서울하고 경기도를 다 만들었는데 지금 메타버스 만드는 직원들이 워너비가 너무 어려움 중에 있다 보니까 그때 직원들이 지금 다른 회사 가가지고 3개월 시집가 있습니다. 3개월 동안에. 이제 4월이면 다시 그 개발팀들이 다시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4월에 다시 할 건데 서울과 경기도를 3D로다가 저희가 다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모든 건물들을 똑같이 인터넷상에서 저희가 그려냈습니다. 전국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서울과 경기까지만 하고 멈춘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메타버스인데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 가서 기관장을 만나고 와서 뭘 제안했냐면 제주도를 3D뿐만 아니라 아바타가 들어갈 수 있는 메타버스로 만들어내자. 그쪽 관련된 기관장인데 매우 긍정적으로다가 얘기돼서 조만간 그쪽하고 협약서가 쓰여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주도는 이렇게 독립된 공간이기 때문에 제주도를 메타버스의 메카로 만들고 거기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제주도를 아바타로 구경 오게끔 하는, 그래서 제주도를 성공시키고 우리나라 전체를 메타버스로 만드는 이제 그 일들을
조회서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회사끼리 하는 게 아니라 기관하고 연관해서 이제 그 일들을 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T 사업, BT는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대표적인 것이 효소하고 줄기세포입니다. 그래서 줄기세포가 이제 오송 바이오테크에서 줄기세포를 체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몸속에 링거로 맞출 수 있는 줄기세포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진 게 바이오 특구입니다. 오송에서 오송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빠르면 올해 9월, 늦으면 내년 상반기에 국회법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줄기세포를 맞으러 일본을 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현재는 불법이니까. 일본에다가 쏟아붓는 돈이 1조가 넘는 데입니다. 줄기세포로 돈 있는 사람들은 다 가가지고 한 번에 1,000만 원, 2,000만 원 하고 줄기세포를 맞아요. 연예인들 말을 안 했지, 갑자기 연예인들이 얼굴이 막 젊어 보이고 막 싱싱해 보이고 이런 것은 두 가지예요. 수술했든지 가서 줄기세포 맞고 왔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비싸서 어떻게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느 회사가 아니냐,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줄기세포를 저렴하게 만들어냅니다. 저렴하게. 우리는 어디서 만들어내냐면 양막. 엄마가 이렇게 아기를 갖게 되면 아기 주머니 있잖아요. 아기 주머니 그게 양막이거든요. 그 양막이 신기한 놈이 그 양막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엄마는 혈액형이 A형이고 아기는 혈액형이 B형인데 엄마가 B형인 아기한테 피도 주고 양분도 주고 다 줘. 근데 애는 문제없이 A형의 엄마로부터 모든 것을 영양소를 공급받아서 뱃속에서 잘 살아요. 근데 그 아기가 응애고 태어났는데 B형의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B형일 거 아니에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애가 태어난 중에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응급 처방해가지고 수혈을 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되니까 엄마가 내가 이 10개월 동안 내 데리고 있던 애인데 내 피를 뽑아가지고 줘라. 주면 죽어요. 애가 몸속에 있을 때는 엄마의 모든 것을 공급받는데 몸 밖으로 나가는 순간 혈액형이 틀리기 때문에 엄마의 피를 못 받아요. 이게 뭐지? 단 하루 사이에, 단 이틀 사이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 이거예요. 하루 전까지만 해도 뱃속에서 내 영양을 공급받던 애인데 배 나온 상태에서 탯줄 끄는 거 외에는 없는데 어떻게 내 피를 못 받냐? 뭘까요? 과학자들이 그것을 밝혔는데 그 역할, 엄마의 혈액형이 다른 엄마에게서 모든 것을 공급받아도 문제없게 만든 게 양막이었다. 이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줄기세포의 황우석 교수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제자인 김윤배 교수가 충북대 교수이시면서 이 양막을 연구한 겁니다. 양막을 연구해서 양막에서 줄기세포를 뽑아가지고 그 줄기세포를 실험을 했는데 얘는 충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A형 아기의 양막을 가져와서 거기서 줄기세포를 만들어가지고 B형한테 맞히든 A형한테 맞히든 무슨 혈액형 O형한테 맞히든 간에 충돌이 없어요.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양막에서 나온 줄기세포가 그렇게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양막에서 줄기세포가 다 좋은데 이 양막 줄기세포는 어디로 들어가기 뇌로 잘 안 들어가요. 덩어리가 커가지고 뇌 쪽으로다가 이 양막 줄기세포가 들어가서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건 안 돼요. 뇌세포를 재생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뇌세포 재생시키면 모든 몸이 좋아져요. 그 다음에 잘 늙질 않아. 늙는 것은 뇌세포가 쇠퇴하기 때문에 늙는 겁니다. 늙질 않아. 치매 안 걸려요. 그죠? 그래서 뇌세포를 살려야 되는. 그래서 저희가 한 게 뇌세포를 활성화해. 치매 환자, 그 다음에 뇌성마비, 그 다음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분, 이제 이런 분들을 살리는, 거의 급사하거나 바보가 되거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한테 맞출 수 있는 걸 연구한 게 저희 계열사의 디자인셀이라는 회사입니다. 양막줄. 근데 이걸 우리가 직접 만들어요. 직접 만드는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맞춰드리고 싶어도 못 맞춰드려요. 법이 아직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늦어도 내년 정도 되면 여러분들한테 줄기세포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부인이나 남편이 갑자기 뇌졸중이 왔거나 치매 증상이 왔을 때 아이고 어떻게 했냐 이거요. 어떻게 줄기세포라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맞춰야 되는데 우리 회사가 아니면은 12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3번 맞추려면 3600만 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3600만 원 저 맞추면은 치매에서 살아나서 이제 나도 알아보고 자식도 알아보고 건강하게 살 건데 우리 집이 당장 3600만 원이 없어. 그래가지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치매로다가 그냥 그렇게 인생 막장처럼 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워너비가 우리 회사잖아요. 우리 회사는 원가로다가 제공해 줄 수 있죠. 우리 회원들은 회원 아닌 사람들은 1200만 원에 팔든 3번 맞춰서 3600만 원에 팔든 간에 우리는 원가로다가 제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회원들한테 돈 벌어 먹으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식구한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원가를 맞추면 그 원가가 얼마인지 지금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엄청 저렴하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줄기세포, 우리가 BT 사업, 그 다음에 ET, 돼지 분뇨를 사막화를 막고, 이제 보세요. 다음 주쯤, 하여튼, 몽골에 최고 높은 분도 만납니다. 제가 못 만나니까, 지금은 저를 아직도 국가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보호를 풀어줬는데 검찰에 가서 또 보호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왜 보호한다 그러냐면 경찰에서 올라온 서류를 분석하는 동안에는 보호를 해놓는 거예요. 아직 분석이 다 안 됐어요. 서류가 그냥 2년 동안의 서류가 이만큼이라서 그거는 기본 상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외를 못 가니까 아이고 근질근질해. 해외를 못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남해라도 넘어가자 그래가지고 남해 넘어가가지고 제주도 갔다 왔어요. 비행기 타고 제주도, 해외는 해외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갔다 와서 제주도 기관장도 만나고, 제주도에 우리 그 힐링, 이름 뭐라 그랬죠? 체험파크, 자연체험파크 20만 평화가 받아가지고 지금 막 토목공사하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그 장면을 보러 4월 1일, 2일,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에 이사와 사장에 승급하신 분들하고 다 데려가면 좋지만은 경비도 많이 들고 또 너무 복잡해서 안 돼서 사장하고 이사 승급하신 분하고 1일하고 2일, 1박 2일로 제주도 가가지고 우리 그 파크, 자연체험파크 어떻게 지금 꾸미고 있는지 어마어마합니다. 20만 평, 20만 평 숲속을 걸어봐요. 거기 가서 이제 보고 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도, 사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HT, 수소 발전기, 수소 보일러도 나왔고, 수소 보일러는 전기시험연구원에서 성적서를 띄었어요. 성적서가 나온 게 뭐냐면 사용하는 전기는 100이라는 전기를 사용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은 300이 나왔어요. 그 얘기 뭐냐면 물을 끓이는데 100이라는 전기를 뜨는데 물을 끓이는 칼로리는 100이면 90 정도밖에 안 나와야 돼요. 100의 전기를 가지고 물을 끓이면 그 효율이 90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300이 나왔다. 그게 어디서요? 국가기관인 전기시험연구원에서 성적서를 냈어요. 이거는 나중에 보일러 시장에서 그 건조실 또 비닐하우스 이런데 엄청나게 쓰일 겁니다. 그러면 그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본사에 오면은 보일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사에 오면 뭐 있냐면 가스레인지 있어요. 가스레인지 LPG, LNG 쓰는데 우리는 가스레인지가 수소를 써. 물을 분해한 수소를 갖다가 가스레인지가 켜지는 것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출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출시 못 합니다. 왜냐면 요 안에 우리 핵심 기술이 들어있는데 이게 중국에 가면은 카피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 중국 그 넓은 땅에서 잡으러 가다가 벌써 지구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우리 원자력 연구원에 계신 모 박사님이 우리 특허 기술을 보여드리면은 이런 거 개별적인 걸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발전기를 만들어서 그 발전기를 우리가 보유하고, 발전소를 보유하고 전기만 팔면, 전기를 분석해봤자 모르잖아요. 전기만 파는 걸로다가 하자. 그래서 발전소를 국내에다가 계속 발전소 만들고 전기는 합법적으로 팔게 돼 있기 때문에 전기 파는 사업보다가 저희가 방향이 전향돼서 지금 수소 발전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너비 그룹이 뭐 유사수신 회사인지 다단계 회사인지 뭐 사기꾼 회사인지라고 하지만 우리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 회사를 음해하기 위해서 한 얘기지, 저희 워너비 그룹은 국가가 하는 일, 엄청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기술들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이 기술들이 수면 위로 쫙 떠오를 때 거기서 벌어지는 이 수익 가지고 우리 회사가 얼마나 커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다른 이 기업 소개를 하려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한두 끝도 없는데 우리가 오늘 모인 것은 뭐 때문에 모였냐면 지오미라는 회사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지오미라는 회사. 그러면 지오미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오미가 무슨 뜻? 지오미가 뭐예요? 뜻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지오미는 애터미하고 지오미하고 좀 비슷하지. 미자로 다 끝나니까 애터미, 지오미. 애터미를 닮은 건 아니고요. 우리 지오미는 지오영에서 땄습니다. 지오영. 지오영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한번 인터넷에 쳐보세요. 지오영 그러면 연 매출 3조를 띄우는 회사인데 연 3조 매출 띄워요. 우리나라에 병원하고 약국에 약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지오영이에요. 지오영. 그 지오영이 지오도 영어로 지오를 써요. 영어로 지오가 지구라는 뜻이에요. 지구. 영은 알죠? 올드맨, 영맨. 영은 젊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오영이라는 회사는 지구를 젊게 하겠다. 무엇으로? 약품으로. 다르게 얘기하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젊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해서 그 회사 이름이 지오영이라는 회사 이름을 땄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효소하고 건조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 이름을 져야 되는데 워너비라고 졌다가는 막 안 좋은 소문이 나 있으니까 워너비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 라고 해서 이름을 제가 생각하다가 약국 유통은 지오영, 약국 외 유통은 지오미. 그래가지고 제가 지오미라고 줬습니다. 자, 그래서 지오미라는 뜻은, 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지구를 아름답게, 사람을 건강하게. 자, 지오는 지구라는 거고, 미는 아름다울 미니까 지구를 아름답게. 뜻, 이름은 그래요. 지구를 아름답게. 지구를 어떻게 아름답게 한다는 거야?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건강하게만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오미는 사람을 건강하게 하겠다. 건강하게 하겠다. 그리고 지구를 아름답게 하는데 기여를 하겠다. 이제 이 회사 이름 멋있죠? 그래서 로고도 UN 마크 일부하고 가운데다 지구에 동그라미를 넣고 아름다울 밑자를다가 지구 동그라미에 아름다울 밑자를 새겨서 지오미라는 이제 배지가 로고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로고 안 차신 분들, 지오미 로고 없는 분들은 얼마에 이거 사가지고 하나씩 달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오미 로고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거 있어요? 목적의식이 흔들리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사람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목적의식이 확실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도창부 사장님한테 50견이 와가지고 요즘 마사지 받고 있어요. 우리 도창부 사장님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진짜 이런 분
만나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근데 이런 분이 원주에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예. 발가락 갖다가 그냥 지지 밟는데, 예? 저는 완전 의리예요. 예, 딱 해가지고 발로다가 밑에 가서 깔려가지고 밟히는데, 이 발가락의 감각이요, 예, 근육 안에 근육을 찾아 들어가서 그걸 풀어내는 일을 하는 건데요. 예, 속근육이라고 있습니다. 속근육. 사람들이 나이 들면 이렇게 비쩍 마르고 뼈에 이렇게 살이 달라붙잖아요. 그게 근육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근육이 어떻게 없어져요? 원래부터 있는 근육이. 근육이 종이짝처럼 이렇게 뼈에 갖다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짝처럼 되니까 피가 통해요, 안 통해요? 피가 안 통해요. 그래서 1겹, 2겹, 3겹, 4겹 이렇게 겹겹이 뼈에 딱 달라붙으면서 삐쩍 말라가지고 죽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뼈에 달라붙지 않게 해야 돼. 그러면 제 몸이 벌써 3겹, 4겹이 달라붙은 거예요, 뼈에. 그리고 겉에 근육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겉에 근육을 이렇게 좀 해치고 그 안에 달라붙은 근육을 살살살살 긁어가지고 얘가 일어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거기에 피가 통하게 만들어. 피가 통하면 그 다음에 또 누를 때 그 안에 근육을 또 살살살살 긁어가지고 또 일어나게 하고 피가 통하게 하면서 한 겹 한 겹 제 근육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아침에 제가 샤워를 하고 제가 거울을 봤는데 저 운동 하나, 숨쉬기 운동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근데 제 다리 허벅지가 단단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서 여보 나 봐. 힘을 딱 줬더니 다리가 돌 같아, 돌. 저 운동 하나도 안 하는데. 뭐 계단 오르는 것도 안 하고, 얘 강의하는 거 하고 숨쉬기 운동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 뭐냐면 그동안에 제 다리 안에 있는 근육들을 이렇게 살린 거예요. 살려가지고 근육이 살리니까 근육이 아주 탄력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부드러운데 힘 빡 주면 그냥 돌 같아요. 돌 같아. 예. 그걸 만들어진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맹점이 뭐냐면 본인은 왜 이거 가르치는 걸 못해.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랬어요. 진짜 돈이 무슨 돈인 줄 아세요? 내가 버는 돈은 진짜 돈이 아닙니다. 진짜 돈은 남이 벌어주는 돈이 진짜 돈이에요. 남이 벌어주는 돈. 내가 일을 해가지고 버는 돈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돈은 바로 끊겨요. 맞죠? 응. 내가 일 안 하면 끊기는 돈은 진짜 돈이 아닙니다. 진짜 돈은 내가 여행을 가나 놀거나 누워있거나 아프거나 그래도 남이 벌어지는 돈이 나한테 계속 와야 그게 진짜 돈인 겁니다. 그 돈을 벌으려고 해야 된다. 그 돈을. 여러분들은 어떤 돈을 벌려고 지금 모인 거냐면 워너비가 알아서 남이 벌어주는 돈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워너비의 딜러가 되는 것은 뭐냐면 머리 똑똑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이 회사에서 그들이 젊은 사람들이 버는 돈의 40%를 내가 지원금으로 받아가지고 내가 평생 쓰겠다. 남이 벌어주는 이 돈이 비록 작더라도 이 돈이 진짜 돈입니다. 내가 버는 돈은 내 몸 망가지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치, 남이 벌어서 나한테 오는 돈을 많이 만들려고 해야 된다. 많이,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더 내가 병들기 전에 남이 벌어지는 돈으로 내가 한 달을, 1년을, 평생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창구 사장님 신적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신의 경지야. 제가 마사지에서는 신의 경지인데 그거는 진짜 돈은 아니에요. 예. 왜? 내가 일을 해야만 버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라서 워너비 이 사업이 진짜 좋은 사업입니다. 맞죠? 예. 진짜 좋은 사업이에요. 아주 지금 이사까지 가셨죠? 예. 예. 이제 사장까지 곧 갈 겁니다. 네, 그런 부분. 자, 이제 그런데 기업이나 개인이나 이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되는데 제가 미리 얘기했지만
우리 워너비 그룹 또 지오미의 목적 의식은 위기가정 아이들을 돕겠다라는 의식으로 시작됐고 한 번도 그게 바뀐 적이 없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하는데 제가 왜 마사지 얘기냐면 50견 때문에 그냥 여기를 누르는데요. 50견 눌러봤잖아요. 자지러집니다. 자지러져. 예? 막 아프는데 좀 그만이라도 안 됩니다. 그냥 꽉 눌러. 문이 아픈데 제가 번뜩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독립유공자들은, 예? 독립투사들은 그 고문을 어떻게 했을까? 예? 당장, 난 대한 독립운동 안 하겠다고 하고, 뭐 조선이고 뭐 아니, 독립이, 나 필요 없다고 하고, 거기서 살아나오려고 할 건데, 피해서 나오려고 할 건데, 그들은 그 고통을 어떻게 감내하고 죽을 때까지 견뎠을까가 제가 번쩍 생각났어요. 그 다음에 민주화 운동 하시는 분들, 예? 독재한테 투쟁하다가 감옥에 가가지고, 그냥 고문 전문가들이 그냥 아픈 데만 착싹 쑤셨을 때 그 고통을 어떻게 견뎠을까? 제가 내가 지금 50견 때문에 이렇게 아픈 것도 견디기 힘든데, 이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고통을 그들은 어떻게 견뎠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때 제 머릿속에 딱 인식된 게 뭐냐면, 자기 꿈에 대한 목적, 그 다음에 우리 내 가정을 안위하게 잘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 목적보다 더 능가하는 큰 목적이 국가의 독립이요, 대한의 독립이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국가의 민주화다. 이 큰 목적의식이 투철한 거예요. 그 목적이 투철한 목적의식에서 저항이 딱 올 때 그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는 호르몬이 내 속에서부터 솟구쳐 오를 것이다 하는 거예요. 호르몬이 와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워너비 그룹, 우리 지오미는 그래. 제가 3천억을 벌었던 4천억을 매출을 일으켰던 제 개인 재산 10원 한 적 없습니다. 제 통장에 회사 돈이 제 월급 외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양심권 세무조사 3개월 받으면요, 그 돈이 어떻게 추적해가지고 카드를 어떻게 해가지고 돈이 저랑 관계된 데는 돈이 거꾸로 돌아온지를 우리나라 국세 컴퓨터 시스템이요, 슈퍼컴퓨터가 가동하는 시스템이에요. 샅샅이 뒤집니다. 근데 샅샅이 뒤졌는데 신기한 거는 한 푼도 돌아온 게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목적의식입니다. 목적의식.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원금도 제대로 못 드리고 막 2년 동안에 어렵게 해서 죄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회사는 목적의식이 철저한 회사다. 목적의식. 이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반드시 우리가 무슨 기업을 통해서 하든지 10만 명의 위기가정 청소년들을 우리는 케어할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4차 산업혁명에서 많은 직업군들이 이제 잃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무슨 생업으로다가 벌고 있던 것들이요, 다 없어질 가능성이 있고,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고, 내 자녀들, 어디 보험회사에 취직했든지, 택시를 운전하든지, 버스를 운전하든지, 싹 없어질 가능성이 있고, 부동산 중개업자들 없어지게 되고요, 의사들도 이제 확 줄게 될 거고. 그래서 의사 증원하자고 정부에서 의사 증원한다고 했는데 의사들이 왜 계속 반대를 하냐? 앞으로 그 인공지능 의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의사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인공지능 의사 왓슨이 수술하는데 100명한테 환자한테 물어봤어요. 앞으로 왓슨한테 치료받기로 왔냐? 유명한 의사한테 치료받기로 했냐? 사람 의사한테 치료받기로 왔냐? 인공지능 의사한테 치료받기로 왔냐는데 100명 중에서 대다수 70% 이상이 넘는 사람이 왓슨한테 자기 몸을 맡기고 싶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들 설 자리 없는데 지금 학생을 증원하자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막 데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정부 편이겠어요? 의사 편이겠어요? 저는 의사 편입니다. 왜냐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의사들 줄어들어요. 근데 더 늙으면 어떻게 했냐고. 더 늙으면 의사들도 직업 잃죠. 변호사들도 직업 잃게 되죠. 뭐 많은 기술자들 다 직업 잃고, 그냥 컴퓨터가 얼마나 잘했는데. 요즘 유튜브 보면 컴퓨터가요, 운동하는 거 이렇게 발차기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지금은 완전히 귀실 고칼을 노릇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노동 일을 이제는 컴퓨터가 다 합니다. 얘네들 월급 안 받고 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4년 안에 들어섭니다. 이제 4월 2분기, 1분기 1, 2, 3월이 1분기, 2분기는 4, 5, 6 있잖아요. 2분기 안에 지금 우크라이나에 통신 지원해주는 스타링크, 예? 스타링크요. 윈공위성 통신. 윈공위성 통신을 어디서요?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크라이나 그 넓은 땅에 통신이 안 되면 드론이 가다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통신을 어디서 제공한 거예요? 미국에서 스타링크를 제공한 거잖아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 회사에서 제공한 거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와가지고 싸웠잖아요. 예, 트럼프랑. 그 싸운 걸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볼 때는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편에 서잖아요. 불쌍하니까. 불쌍한 거랑 차원이 들려서요. 그거는 완전 갑각을해서 아무리 자기가 화가 나도 해도 싸우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싸웠어. 그래가지고 무기 지원 안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스타링크 윈공위성 통신 지원 안 한다고 해버렸어요. 두 손 두 발 다 돌아버린 거예요. 통신 지원 안 하면 망합니다.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우리나라에 그 스타링크가 2분기부터 들어옵니다. 2분기부터 들어와요. 그래 되면 이제 스타링크 통신이, 위성 통신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 거냐면 이제는 자동차 있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람 없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들어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하고 있죠. 중국에서도 특구, 자율주행 특구에서 택시를 세웠는데 택시에 사람이 없어. 그냥 빈 택시가 딱 와가지고 서요. 그래서 딱 앉아가지고 어디 가자 하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안내를 해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스타링크, 절대 통신이 끊기지 않는 통신. 그게 이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 4년 안에 저는 4차 산업혁명의 현상들이 전 세계에 펼쳐질 거다라고 보고 가장 먼저 펼쳐질 때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처럼 디지털하고 통신이 발달한 나라가 없습니다. 예? 생활화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데 다른 나라 가면 한국처럼 이렇게 인터넷 통신이 생활에 깊숙이 침투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가장 직업군을 빨리 잃어버릴 수 있어요. 심각한 사태가 4년 안에 온다니까요. 그때 여러분들 삼성에서 휴대폰 사서 쓴다고 삼성에서 수당 줄 것 같아요? 삼성이 지원금 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 KT에서 통신 쓴다고 그래서 KT에서 여러분들 지원금 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현대자동차 사가지고 현대자동차 차고 다니고 평생 현대자동차만 탔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여러분들한테 돈 벌었다고 지원금 줄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에서 돈 버는 회사들이 우리한테 돈 줄 회사가 누가 있냐고요. 냉철한 아주 몸서리치는 4차 산업혁명이 차가운 자본주의가 올 겁니다.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을 들으면서 자본주의는 따뜻한 줄 알았는데 자본주의는 매우 매섭게 차갑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랬잖아요. 돈 앞에서는 형제도 없어. 돈 앞에서는 친구도 없어. 이러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돈 앞에서는, 자본 앞에서는 차다 이거예요. 냉철하다 이거예요. 예?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동료도 없어요. 예? 차디찬 게 자본주의예요. 근데 3차 산업혁명이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은 더 차요. 더 춥단 말이에요. 이때 어느 기업에서 내가 몸담고 있고, 몸담을 때 딜러로 몸담을 건지, 팀장으로 몸담을 건지, 사장으로 몸담을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세요. 4년 안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제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생 워너비 그룹에서 벌어진 건 지원금 받다가 이제 120세가 됐어요. 120세. 120세까지는 사셔요. 못 살 것 같으면 자꾸만 줄기세포 놔들여가지고 살게 하실 거예요. 살게 할 거예요. 예, 120세까지 평균 120세까지 사는데, 예, 평균 120세까지 사시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죽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아, 이제 유언을 하면서 일로 와봐라. 그래서 아버지가 너한테 워너비그룹 이사 직급을 유산으로 물려주마. 아버지 감사해요. 막, 한 달에 그냥 몇백씩 그냥 버릇 수익 들어오는 걸 아버지 감사해요. 잘 가세요. 막 이제 이래고서는 장례를 잘 치렀다 그래요. 근데 또한 아버지가 딜러였어요. 딜러. 아들아, 나도 죽을 때가 있으니 와라. 내가 유산을 물려주겠다. 딜러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때 뭐 하셨어요? 달랑 딜러 하나 주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주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워너비 그룹은 계열사든 이 지주사의 지분이 제가 100%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몇 명한테 나눠졌지만 그거는 제가 100%를 나눠준 거고, 그래서 왜냐면 100% 지분이 다 기부됐잖아요. 기부돼가지고 변호사 앞에서 기부 다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매년 배당 받는 걸 한 푼도 안 받는 거예요. 10원 한 장 배당을 못 받아요. 우리 회사는. 그러면 벌어진 수익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위기가정 청소년들과 여러분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그래서 이런 회사를 따뜻한 자본주의를 실현하는 회사다. 이렇게 따뜻한 자본주의. 차가운 자본주의 아니라 따뜻한 자본주의를 실현하는 회사가 될 거다. 이제 이때 이게 이제 우리의 목적의식입니다. 목적의식. 그래서 우리를 비난할 때, 워너비그룹 다 노인네들만 잔뜩 모아놓고서는, 어리석은 노인네들 꼬들겨가지고 돈 뜯어낸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거를 저한테 전달한 목사님이 65세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거 목사님 나이랑 맞는데, 60대, 목사님 분별력 없는 벌써 그 나이가 되신 거예요? 뭐요? 65세 젊은이지. 지금 젊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폄하하기 위해서 60세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표현하지만요,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돈 뜯어낸다고 돈 뜯어지고, 젊은 애들 돈 뺏기가 쉽지, 나이 든 사람들은 이게 베테랑이 돼가지고 속을 만큼 이미 다 속아가지고 뺏기가 어려워요. 도리 어렵다니까요. 제가 SK 회장의 삼촌이 저를 스카우트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SK 회장의 삼촌. 뭐 족보 따지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SK 회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SK 회장이 감옥에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회장직을 맡았던 분의 삼촌인데 아주 젊은 애가 그냥 좀 똘망똘망해. 제가 좀 똘망똘망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스카우트하려고 할 때 제가 거부했어요. 왜냐면 저는 목회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스카우트해서 직원으로 있는 건 거부했어요. 제가 그때 엔진오일 사업을 할 때였거든요. 그때 그분이 저한테 그럼 내가 선물을 줄게. 그래가지고 제가 뭔 선물 줄 줄 알았어요. 큰 거. 그랬더니 선물이 뭐냐면 2개 줬어요. 하나는 노인을 조심하라. 노인을 조심하라. 그게 뭐냐면 그분도 노인이었는데 노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인맥 이런 것을 네가 젊은 혈기로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 무시하면 네가 많은 것을 놓친다. 그래서 노인을 조심해. 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를 놓치지 않으려고 조심해라. 그리고 노인을 조심하는 건 뭐냐면 노인이 어리석하게 보인다 그래서 네 만만해 보고 갔다가 산전수전 다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 노인한테 눈탱이 맞는다. 그래서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게 제가 30대에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노인을 조심하라. 2번째는 네가 잘났다고 해가지고 잘난 줄 하지 말고 애꾸눈이라고 생각하라. 너를 애꾸눈. 애꾸눈이 뭐냐면 네가 애꾸눈인데 내가 눈 하나 있어도 다 보니까 정상반에 가가지고 앉아서 수업하려고 했는데 수업 내용 다 듣고 다 봐. 칠판 다 봐. 공부하는데 지장은 없는데 거기에 다 정상반이니까 병신이 우리 반에 왔다 그래가지고 무시하고 공부를 못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애꾸눈이 정상반에서 공부를 못하니까 울다가 소경반에 갔어. 소경반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애꾸 한눈에도 보는 놈이 왔어. 그래가지고 걔가 소경반에서 반장을 했어요. 반장을 해가지고 그냥 소경들을 얼마나 관리하고 도와줬는지 전교회장 뽑을 때 완전히 충성파로 해가지고 얘가 전교회장이 됐어요. 애꾸가 정상반에 가서는 교실에서 공부도 못하게 무시당하고 괄시당해서 쫓겨났는데 자기가 한 눈 가지고 볼 수 있다고 정상반에 가는 게 아니라 그 한 눈 가지고 소경반에 가가지고 반장을 한 거예요. 봉사하고 도와줘서. 그래서 결국 최종 반장 대 반장 대항 해가지고 전교회장이 됐다 이거예요. 저한테 뭐라냐면 제가 백그라운드가 없잖아요. 가난한 집에서 자라났잖아요. 학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너 애꾸눈이라고 생각해서 네가 어디 가서 공부를 펼쳐야 되냐면 없는 사람들, 정보가 약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서 네가 반장을 해라. 저 지금 여러분 앞에 반장하려고 온 거예요. 반장. 왜 반장이 제 목표가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을 힘을 모아가지고 제가 전교회장 나갈 겁니다. 이제 대기업들하고 붙고 지금 기존 3차 산업혁명에 기라상 같은 기업들 지금 뭐 홈플러스 막 나가 떨어지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데랑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가지고 가서 그 기업들하고 붙어가지고 전교회장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교회장 전 세계에서 돈을 우리가 벌어가지고 우리 위기가정 청소년과 4차 산업혁명에 뒤처질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따뜻한 자본주의를 실현하려고 한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목적의식을 한 번도 생각을 바뀐 적이 없다. 자, 이제 빨리 가겠습니다. SRM 시스템, 요거는, 자, 1번 질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난 매출에 대한 공로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n분의 1 마케팅을 우리 회원들도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3가지 질문했어요. 자, 지난 매출, 어제 매출, 아니면 일주일 전 매출, 아니면 1년 전 매출을 사람마다 다르게 지급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어떤 사람은 조금. 차등 지급하는 걸 뭐라 그러냐? 수당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수당. 수당은 반드시 차등해서 지급해요. 예? 열심히 매출 일으킨 사람은 많이 주고, 열심히 매출을 못 익힌 분은 조금 줘요. 이게 수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n분의 1 수당이라니까 이 수당인 줄 알고 있어. 이 수당은 모든 영업회사라든지 네트워크 회사라든지 다단계 회사가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수당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읽어보세요. 시작. 앞으로의 매출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자, 수익이 났는데 이 수익을 다음 달에도 똑같은 수익을 내고 싶고 그 다음 달에도 똑같은 수익을 내고 싶어서 기업들이 투자하는 게 뭘까요? 광고잖아요. 광고는 투자를 했는데 꽝 칠 때도 많아요. 꽝 칠 때. 그죠? 예. 광고는 모험이에요. 광고를 했다 해서 반드시 성공할 것 같으면 광고하는 기업마다 다 성공하게 해요? 어느 기업은 광고를 잘해가지고 성공하게 되고 어느 기업은 돈은 드립다 쏟고 광고 효과를 못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내가 기껏 연예인 써가지고 광고를 내는데 연예인이 불륜이 일어나거나 마약 사고가 일어나 버리면 광고 또 왕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기업은 미래를 위해서 30%든지 20%든지 투자를 해요. 그 기업이에요. 모든 기업은, 광고 안 하는 기업은 미래를 열지 못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우리 얘기예요. 자, 이 광고비를 시작. 광고비를 조직원들에게 직급별로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은, 이게 우리 n분의 1 마케팅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광고를 안 해. 소지섭인 건 이제 특수 기업 이미지 광고 개념이고 잠깐만 하는 거고, 저희는 광고할 돈을 여러분들한테 미래를 위해서 저희가 투자하듯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주고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조금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장은 사장끼리 똑같이 나눠주고 본부장은 본부장끼리 똑같이 나눠줘요.
왜 그래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공적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우리 미래에 더 매출을 유지하고 더 잘 가기 위해서 광고비를 쏟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지원금으로 나눠주는 것이다. 그게 우리는 지원금이에요, 지원금. 실제는 수당이 아니라 지원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눠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도 영업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광고비를 줬는데 광고 효과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광고는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저희는 지원금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우리를 아직까지 수당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당이 아닙니다. 저희는 지원금으로 다 나눠드리는 겁니다. 이게 저희 회사가 아주 특이하게 하는 기법이 그걸 SRM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오미는 두 가지를 가지고 해요. 매기효소하고 원형 건조기. 오늘 원형 건조기를 처음 지금 여러분들한테 시연하는 겁니다. 물론 서울에서 한 번 했고 광주에서 했고 세 번째로 원주에서 시연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가져와 보세요. 예. 예, 그래 한번 이걸 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한 개는 나한테 보냈어요. 화면으로. 지금 제가 강의하는 동안에 아까 그 생고추를 넣어서 지금 돌린 거예요. 지금 1시간 조금 넘었잖아요. 지금 이제 생고추가 나온 거예요. 지금 푸는 겁니다. 저 압력을 빼고. 요거는 제가 들고 다니도록 짝하맣게 만들어진 건데 실제는 엄청 큽니다. 높이가 15m에서 18m예요. 공장에 들어가는 거라. 예, 근데 이건 이제 샘플로 한 것입니다. 아, 일로 가져오는 거예요? 예. 자, 이제 그 공장에서 직접 뺀 거를 지금, 아니, 그 기계에서 직접 뺀 거 가져오는 거예요. 아까 그 생 맞죠? 생을. 자, 이거, 그 생이 있잖아요. 우리 스님이 일어나셔서 확인했어요. 예. 자, 아까 그거 했잖아요. 다 말랐습니다. 가볍죠? 예, 흔들어 보세요. 시간 흔들리는. 예. 자, 하나 줘보세요. 스님, 줘보세요. 스님, 줘보세요. 자, 이제 이 소리 나잖아요. 이게 말린 소리잖아요. 그죠? 예. 그 아까 그 여러분 만졌던 그 부분인데 이거를요 이렇게 쪼개면 말렸잖아요. 그죠? 근데 원형이 유지돼 가지고 그래서 원형 건조기라는 거예요. 원형이 유지된 상태에서 말리면 얘를 물에다 담그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생고추처럼 나와요. 이 특이합니다. 생고추처럼 한 95%가 복원이 돼.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제가 이제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얘를 갖다가 삼양라면이라든지 농신라면에 분말 수프가 있고 야채 수프가 있잖아요. 그때 얘가 이렇게 쓰러져서 거기에 들어가. 이제 파도 이렇게 여기 고추 대공이 똑같이 초록색으로 다 있죠. 이렇듯이 파도 그렇게 쓰러져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라면에 가가지고 물에 넣고 팍 끓이면은 어떻게 되냐면 생을 넣은 것처럼 복원이 돼버려요. 실제적으로요. 그러되면 분식집에 가면 라면을 끓여줄 때 그냥 수프 넣고 거기에 있는 말라 비틀어진 종이처럼 비틀어진 스프를 넣나요? 아니면 파랑 다시 쓸어가지고 넣든가요? 쓸어서 넣죠. 그게 보기도 좋고 맛도 좋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라면 시장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청양고추 있잖아요.
청양고추를 넣어야 되는, 예를 들면 국밥집에서 여름에 청양고추를 살 때면 말하자면 키로에 10,000원에 샀다 이거예요. 10,000원에 사가지고 자기 국밥 할 때마다 청양고추를 썰어가지고 넣었어요. 그런데 겨울 되면은 키로에 10,000원이 아니라 키로에 30,000원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왜? 노천에서 청양고추 살 때는 싼데 하우스에서 기르려면 연료비도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고 공간도 좁으니까 30,000원 주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국밥집이 30,000원 3배 비싸졌다 그래서 청양고추를 3분의 1만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울며 겨자 먹기 쉬우다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여름에 청양고추 막 나올 때 이것을 싹 건조시키면은 냉동 보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창고에 싸두면 되거든. 상온 보관이 되잖아요. 싸뒀다가 겨울에 냉동 청양고추가 30,000원 될 때 우리는 20,000원에 팔아버리는 거죠. 20,000원에 팔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 필리핀이라든지 그 인도네시아 이 더운 나라에 가면 바나나가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먹는 바나나 먹어보신 분하고 필리핀 현지에 가가지고 바나나 먹는 맛이 엄청 차이 나죠? 왜 그러냐면 필리핀에서 바나나를 먹을 때는 나무에서 다 익은 바나나를 따서 먹으니까 맛있어요. 근데 한국에 올 때는 익은 바나나를 가지고 오면 다 썩어버려요. 문드러져요. 그러니까 안 익은 새파란 거를 따가지고 한국으로다가 배로다가 수입해 오는 동안에 거기서 익는 거예요. 나무에서 자연스럽게 익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익어요? 운송 가는 데는 억지로 익히는 거예요. 억지로. 그러니까 그게 맛있겠어요? 그 바나나 주스가 맛있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바나나 주스 그 맛에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필리핀 가서 갓 딴 바나나를 이렇게 건조시켜가지고 한국에 가져와서 한국에 있는 모든 커피숍에 그 바나나를 넣고 물에서 넣은 다음에 싹 믹싱해서 갈면 그 필리핀에서 먹던 그 바나나 맛으로 바나나 주스가 나온다 이거예요. 쉐이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날 바나나를 가져와가지고 했던 그 바나나, 그것도 냉동시킨 그 바나나를 넣어가지고 한 주스 맛이 좋겠어요. 예? 그 현지에서 다 익은 바나나를 딱 건조시키면 상하지 않으니까 그걸 가져와서 그걸 주스 만드는 게 맛있겠어요. 우리 게 훨씬 맛있을 거예요. 훨씬 맛있으면 이제 바나나, 우리나라에 있는 바나나, 모든 커피숍에 나가는 바나나 유통은 우리가 다 잡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딸기 실험하고 있거든, 딸기를 딸기가 겨울에도 딸기를 하려면 하우스 딸기를 비싸게 한다든지 그건 커피숍에서 못 써요. 냉동 딸기를 갖다가 커피숍에서 싹 갈아가지고 딸기 주스 만드는 거거든요. 냉동 딸기. 근데 냉동시키면 맛이 떨어지잖아요. 냉동시키면 녹이면 맛 없어져요. 예. 그런데 우리가 딸기를 싹 이렇게 건조시켜가지고 얘가 물에 닿으면 원상복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딸기를 건조시켜서 딸기 주스에 되면 지금 동남아시아에요. 한국 딸기가 일본 딸기는 저리 가래요. 한국 딸기가 인기를 엄청 갔는데 이 딸기를 수출할 수가 없어요. 빨리 상해, 딸기가. 그 냉동해서 보내려니, 더운 나라에 냉동해서 보내려니 맛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아주 그 딸기 농장, 우리 대전 옆에 논산 있잖아요. 딸기 산업이 얘만 외국으로다가 잘 보낼 수만 있으면인데 우리가 딸기를 딱 그대로 건조시켜가지고 외국으로 보내서 거기서 주스나 무슨 식품에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전 세계 딸기를 장악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논산에서 딸기 농사 짓는 가구가 1,000가구가 있었다면 이제는 2,000가구가 농사를 지어야 되고 3,000가구가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왜? 우리나라에서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로 건조시켜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엄청난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조기를 딱 만들었을 때 이런 걸 딱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저희한테 질문하는 게 뭐냐면 기계 얼마예요? 이렇게 질문해요. 기계 얼마에 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을까요? 안 팔아요. 예, 안 팔아. 그럼 고추 이거 이렇게 건져주는 용역비는 얼마예요? 안 해줘요, 용역. 예, 왜요? 우리는 건조협동조합을 만들 겁니다. 건조협동조합. 그래서 건조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는 기계값 마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거 건조 용역비, 다른 데서는 100원에, 키로당 100원에 용역해 주는데 우리는 그러면 80원에 용역해 주면 다 쓸어 담을 수 있죠. 그래봤자 80원 밖에 덜 남겠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고추를 유통하겠다. 고춧가루를 유통하고, 이 말린 건조 고추를 유통하고, 건조 바나나를 유통하는 그것을, 농작물 버섯 유통하고, 오징어 유통하고, 예, 건조된 것을 유통하는 것으로 우리는 돈을 벌겠다 이거예요. 땅콩을 건조했는데 땅콩이 실제 땅콩처럼 돼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유통하는 회사가 돼서 인류가 살아있는 한 먹고 쓰는 것은 없어질 리가 없어요. 먹는 거 안 먹고 못 배기잖아요. 그래서 건조된 모든 물류, 이제까지는 냉동으로 보관했던 걸 우리는 건조로 보관하는 이 물류에서 돈을 벌어서 여러분들 평생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걸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수익은 계속 나올 것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건조 협동조합으로 돈을 벌겠다. 이렇게 이제 각오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매기효소하고 그 다음에 원형 건조기다. 자, 다 됐습니다. 이거 한번. 자, 매기효소는 잘 알죠? 예, 매기효소는 우리가 이 미생물에서 효소가 나오는데, 우리 미생물이 어디서 나냐면 메기 있잖아요. 그 물고기 메기. 물고기 메기가 이 점액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전기를 띠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미생물을 빼왔고, 갈대 뿌리에서 미생물 빼왔고, 그 다음에 100년 이상 된 기화 있잖아요. 기화. 그 기화에서 겨울에는 눈 맞지, 바람 맞지, 여름에는 그 태양빛을 그냥 다 받지, 거기서 살아있는 미생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화장에서 미생물을 하고 또 한 군데서 미생물을 해가지고 복합 미생물을 만들었는데, 이 복합 미생물은 800도에서도 안 죽어요. 여러분들 물 끓이면은 균 다 죽는다 하잖아요. 100도에서 균은 죽게 돼 있어요. 끓이면 죽으니까. 근데 저희 균은 800도에서도 안 죽습니다. 이 균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 균으로 만든 효소가 저희 매기효소예요. 이 매기효소로 첫 작품이 뭐였냐면, 첫 작품이 귀리효소를 발효를 시켜본 거예요. 귀리죠, 귀리? 귀리가 당 조절에 좋다 그래가지고 요즘 귀리가 인기거든요. 젊은 애들도 귀리를 많이 찾아요. 근데 귀리의 단점이 뭐냐면 기름기가 많아요. 그래서 약간 비릿한 냄새가 나요. 귀리 맛이 없어요. 근데 이 귀리를 우리 매기효소로 푹 담가가지고 발효를 시켜요. 그래서 그 애를 건조시켜. 귀리 쌀을 건조시켜가지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회원들한테 쫙 나눠줘 본 거예요. 그랬더니 당이 막 300, 400 갔던 사람이 당이 떨어지고, 혈관이 막혔더니 혈관이 정상보다 되고, 고혈압 환자가 막 떨어지고, 막 방구 냄새 나는 사람이 장이 좋아지고 편해지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이 작품 하나 귀리 만들었더니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디자인셀이 가지고 있는 특허가 뭐냐면 백장미 추출물 특허가 있습니다. 논문도 있어요. 우리 화장품 있죠? 엑소리체 화장품. 엑소리체 화장품이 왜 대단하냐면, 엑소리체 화장품은 줄기세포 엑소좀하고 백장미 추출물이 섞여가지고 그래요. 예, 섞여서 기가 막히단 말이죠. 제가 이제 오늘 무슨 테스트를 해보라 하냐면, 여러분들 원액 받으셨죠? 원액 받으셨죠? 원액 받고 나니까, 이거 저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믿어지냐면, 그 원액을 갖다가 뭐 척추측만증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발랐대. 그래가지고 다음날 세면대에 가서 이렇게 허리를 숙이면 척추측만증이 있으니까 허리가 안 숙여졌는데, 나도 모르게 허리가 숙여지더라는 거예요. 예? 이 허리 아픈 게 좋아진 거예요. 우리 H&B 화장품
대표가 김정숙 대표거든요. 요번에 제주도 같이 갔었는데 여기가 그 3차 신경통이 와가지고 이렇게 각관이 통증이 오니까 이렇게 인상을 써요. 본인도 모르게 통증이 확 오니까 처음에는 하루에 한두 번 했더니 그 다음에는 자주 하는 거예요. 이게 통증 때문에. 그래서 허리 아픈 분도 발랐더니 좋아진대지, 예? 뭐 상처 난 분도 바르자마자 상처가 빨리 아물어버리지. 좋은 결과물들이 지금 단톡에 계속 올라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대표님 그거 하지 말고 한번 뿌려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스프레이 가지고 있는 것을 줬어. 근데 여기다가 착 뿌리고 여기다 착 뿌렸어요. 이걸 3-4번 뿌렸어요. 제주도에 있으면서 다음 날까지 이 짜릿짜릿한 그게 신경 쓰기 사라진 거예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회의하면서 만났는데 없어. 왜? 수시로 뿌리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힌트를 줬어요. 자, 여러분들 해보세요. 엑소리체 세럼 있는 분, 세럼을 그 원액에다가 세럼을 부어. 왜냐면 세럼에는 줄기세포 엑소즘이 들어가 있거든요. 줄기세포 엑소즘은 전달 물질이에요. 전달. 그러니까 뭔가를 몸 밖에서 몸 안으로 딱 끌고 들어가는데 아주 특이해요. 그래서 이 세럼의 줄기세포가 그 백장미 추출물을 끌고 몸 안으로 다 들어가서 그렇게 효과를 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장미 추출물을, 이 원액은 백장미 추출물을 효소로 발효시킨 애예요. 발효시킨 원액이란 말이죠. 먹는 물은 이것을 1000배를 타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액을 세럼을 거기다 부어가지고 흔들으면 물에 잘 섞여요. 흔드는 것을 한번 아픈 상처 부위라든지 통증이 있는 데다 한번 뿌려보라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해봤어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셨어요? 네, 지금 남아 있어가지고 예. 한 4개 정도 남았거든요. 거기서 지금 제가 집에서 통에 올렸는데 다시 오거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름살이 짜잘했었는데 좀 많이 없어졌어요. 오,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용을 위해서도 쓰지만 아픈 부위 욱신욱신 쓰시거나 뭐 허리나 이런데 관절염 막 이런데 한번 그렇게 한번 뿌려보시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난번에 그 3월 18일 날 행사장에 와가지고 받아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원액 받아가신 분. 거의 다 쓰셨죠? 자, 내리세요. 제가 이실직고 할겠습니다. 이실직고. 사실은 저는 행사는 해야 되는데 이게 21일을 발효를 시켜야 돼요. 21일. 계란이 부화할 때 며칠 걸려요? 21일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얘도 21일을 발효시켜야지 완벽하게 발효가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때로는 음정보다 박자가 중요하다고. 예, 박자가 중요해. 노래 망칠 수 있어요. 박자 못 맞추면. 그런데 우리는 행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21일을 발효시켜야 될 걸 7일만 발효시켜서 내었어요. 7일 발효시켰어요. 근데 양이 조금이요. 700명이 모일 줄 몰라가지고 조금 한 거예요. 이분이 일주일 전에. 근데 700명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70명밖에 안 돼. 그래. 물을 10배 타세요. 제가 이실직고 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게 21일 발효시킬 걸 7일만 발효시킨 거고 물을 10배 희석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효과가 막 나타나니까 지금 21일을 발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드릴 부분은 어떻게 하면 10배 희석 안 할 거예요. 오리지널인데 행사 때 뭐 와야지 드리는 개념인데 얘가 1톤을 지금 안 쳤어요. 1톤. 지금은 실험 중에 원액을 1톤을 안 친 거예요. 1톤이면 1000리터예요. 그죠? 1000리터니까 얘는 원액이니까 지난번에 500mg을 담았는데 200mg을 담으려래요. 예, 그러면 그 전보다 제가 볼 때는 못해도 20배 이상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7일 만에 한 걸 이제 21일을 3배 더 할 거죠? 그 다음에 물을 10배 희석했던 걸 희석 안 할 거죠? 그러면 최하 10에서 20% 이상은 좋아질 거라는 기대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총 200g씩 담으면 총 만들 수 있는 게 5,000개밖에 없어요. 5,000개를 어떻게 선별해서 드려야 될까? 예, 저희가 돈 받는 건 아닌데 써봐야 되니까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민할까 해서 팀장에 승급한 코드대로 본부장을 자기가 혼자 하면은 팀장이 10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10개. 왜냐면 요번에 목표가 15,000 코드예요. 15,000 코드. 오차가. 목표가 15,000 코드니까 팀장이 셋 중에 하나가 팀장이잖아요. 예, 그 뭐 자기가 했든 남이 했든 간에 셋에 하나는 무조건 팀장이 나와. 그러니까 15,000이 목적이니까 5,000개가 나와. 딱 떨어져. 그래서 팀장의 오차에 승급한 분한테 뭐 프로모션은 아니에요. 어차피 누군가는 나눠줘야 될 때 그분들한테 나눠줘서 그럼 공평하잖아요. 공정하잖아요. 그럼 누구는 받고 안 받고 이런 게 없잖아요. 뭐야 누구는 뭐 회장하고 친해서 대전 살아가지고 왜 나눠주고 이제 말이 많아 이게. 그래서 팀장 승급한 코드대로 나눠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5,000개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5,000개. 물론 이제 센터는 저희가 떨궈 놓겠습니다. 왜냐면 센터에서는 잠깐만 체험을 시켜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한번 요번에 이 원액을 다시 테스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면 스프레이로. 근데 제가 승질이 또 급해가지고 10배 시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주일 발효시킨 걸 어제 가져왔어요. 어제 가져와가지고 뭐 21일은 21일대로 하고 한번 원액을 제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해보고 있는데 실제는 흡수율이 엄청나게 피부의 흡수율이 엄청나게 바뀌더라고 이 피부 미용 쪽의 전문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귀리 분말 그다음에 물 현재 제품이 2개 나온 겁니다. 건조기하고. 근데 어제 연구소 원장님이 저한테 뭘 가져온 제가 지시한 게 있어요. 쌀을 발효해달라. 쌀. 왜 그러냐면 귀리를 발효한 것은 우리 전통적으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쌀을 발효하면 밥을 당뇨 환자들이 배 터지게 밥을 먹었는데 당이 안 올라가고 안정화된다면 최고잖아요. 그 다음에 그 쌀 갖다가 막걸리를 만들었는데 막걸리를 먹었는데 당이 좋아져. 그 쌀 갖다가 누룽지를 만들었는데 당이 좋아져. 그 쌀 갖다가 식혜를 만들었는데 식혜를 탁 먹었는데도 좋아져. 이게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쌀을 20kg를 발효해가지고 왔어요. 이제 제가 바빠서 이제 밥도 해 먹고 떡도 해 먹고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쌀로 저희가 이제 진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젊은이들은 빵이잖아요. 빵, 피자, 뭐 다 밀가루, 과자 다 밀가루잖아요. 그래서 밀을 발효시켜가지고 밀가루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면 확실한 건 뭐냐면 여러분 밀가루가 왜 밀가루를 먹으면 속이 아프고 뭐 몸이 안 좋고 그런 줄 알아요? 밀가루에는 옛날에는 밀가루만 가지고 한번 부침개에 붙여보세요. 부침개에 붙여지나? 안 돼요. 밀가루에는 전분을 넣어야 됩니다. 전분. 근데 전분인데 싸고 대량 생산하는 전분이 있습니다. 희석해서. 그것 때문에 밀가루를 많이 먹으면 배가 안 좋고 당이 올라가고 막 이런 현상이라는 거. 전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연구원장님이 해봤는데 밀가루를 발효를 시켜가지고 매기효소로 발효를 시켜서 넣으면 전분을 안 섞었는데 점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귀리효소도 이렇게 누룽지랑 죽 끓이면 끈적끈적해지잖아요. 귀리효소에 전분이 없어요. 귀리에 전분이 없는데 전분처럼 끈적끈적해져요. 그래서 전분이 안 들어가는 밀가루 요리들이 탄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600만 당뇨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빵, 부침, 뭐 과자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쌀 발효 끝냈기 때문에 이제 밀 발효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음식에 우리 효소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거기서 그냥 모든 것에 다 벌어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내겠다. 그래서 지금은 귀리로 시작한 게 귀리 분말 생긴 게 원액으로다가 갔어요. 원액으로. 이 원액, 여러분들이 이 원액을 갖다 마시려면
위장이 안 좋거나 뭐 염증이 있거나 이래서 마실 분들은 1000배 타야 됩니다. 1000배. 1000배 타서 드시면 돼요. 예, 그 부분. 이제 이런 특허랑 이 부분이고요. 이거는 호텔을 수소하고 효소랑 섞은 호텔을 하려고, 여기는 세종에 있는 호텔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자금력이 되면 호텔을 인수하는데, 이 호텔은 로비부터 객실이 밤새 수소가 막 나와. 그래서 바이러스 걸리거나 감기 걸리고 이러면 이 호텔에서 있다 보면 1박 하고 나면 아침이 개운해. 그래가지고 부모님 생신 때 최고 좋아하는 부모님이 얻고 싶은 선물이 이 호텔 6박 7일 숙박권. 예, H2 호텔. 예를 들어서. 예, 그런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호텔, H2 센터는 동네마다 있는 센터, H2 랜드는 우리 캥거루 랜드를 H2 랜드로 바꿀 거예요, 이름을. H2 랜드. 그래서 제주도에 이번에 가는 것을 어쩌면,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어쩌면 제주도를 H2 랜드로 바꿔가지고 거기서 숲속에서 수소가 많이 나오고, 예, 잠자는 동안 그 쉬러 갔을 때, 힐링하러 갔을 때 이 H2 랜드로, 그래서 H2 호텔, H2 센터, H2 랜드 프랜차이즈로 저희는 확대해 가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먹는 모든 것은 우리 효소로 발효한 쌀, 효소로 발효한 밀가루, 효소로 튀긴 소고기, 뭐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음식 문화까지 바꿔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카페, 베이커리 카페, 제주도에 지금 설계가 됐습니다. 이제 지려고 설계하는 건데, 매기 효소로 만든 빈 커피하고 베이커리, 그런 카페를 이렇게, 요즘 이렇게 창고형 많이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베이커리 카페를 제주도에서 한번 1호점을 하고, 우리 땅이니까 1호점을 하고 전국 프랜차이즈를 해보겠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빵은 우리 효소로 밀을 발효시킨 그 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게 나오려고 하고. 한새상은 한우하고 새우가 한 상에서 귀리 효소로 얘를 굽는데, 고기 그 기름이, 소고기 기름이 물에 녹습니다. 물에 녹는 아주 독특한 맛을 한번 식당 프랜차이즈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 백종원이가 좀 그 인기가 없어졌잖아요. 뭐 외국에서 가져온 거 한국 거라 국산이라고 하고 막 이랬다가, 야, 이게 백종원 틈새를 우리가 워너비가 치고 들어가가지고, 예, 프랜차이즈에서, 예, 우리 프랜차이즈 피자, 우리 효소로 밀을 발효시킨 그 밀가루로 만든 피자, 그죠? 매기 피자가 나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요? 이름은 바뀌겠지만 그런 피자 프랜차이즈가 나올 수 있어요. 이제는 건강을 생각하거든요. 예, 맛은 여기저기 요리사한테 3천만 원만 주면 그냥 기가 막힌 레시피 나옵니다. 예,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마케팅이 없어서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원 G코드가 있잖아요. G코드. 예, 막 확대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런 기술, 누가 밀가루를 발효시켜서 전분 없이 피자 도우 만들려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전분 없이 밀가루 갖다가 부침개 만들 수 있는 사람 나오라 그래요. 근데 우리 우리 효소를 넣어서 발효시키면 전분 없이 밀가루 가지고 부침개를 부친다, 이 얘기예요. 예. 피자도 만들 수 있고 햄버거도 만들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로 가려고 해요. 예, 프랜차이즈로. 자, 이거는 여러분들을 맨 처음에 스킨케어사로 모집했는데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가정마다 못 가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딜러 정회원을 모집하고, 모집이 딱 끝나면 40대, 못해도 40대, 30대들을, 그 스킨케어사를 만들려고 해요. 전문. 그들은 수익은 배분 갖지 못하지만 자기가 일한 만큼 월급을 받든지 수당을 받는 거예요. 그 수당이에요. 수당 받아주고 남은 수익을 여러분들한테는 뭘 준다고요? 수당이 아니라 지원금으로 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정회원은 지원금을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일반 회원들, 스킨케어사는 수당을 받는 사람. 수당은 일 안 하면 안 줘요. 매출이 없으면 안 줘. 매출이 있으면 많이 줘. 지원금은 매출과 상관없이 우리 공동체에만 있으면은
n분의 1로 줘. 이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원금 받는 조직, 이 조직이 딱 끝나면 이제 스팅 케어사를 모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회원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뭐 스팅 케어사 할 일이 많죠. 입냄새, 땀냄새, 노인냄새, 반려동물 냄새, 환자 냄새, 방귀 냄새, 가축 분뇨 냄새, 화장실 냄새, 이런 것을 케어해주는 사람이다. 저희 집에 웅진 코에 비데가 있더니 초인종이 눌렀어요. 제가 갑자기 저 혼자 있는데 초인종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주머니 한 분이 코에 비데 관리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해서 저는 이제 서재에 있다 보니까 이제 화장실에 안내해 드렸더니 제가 서재에 있다가 분명히 비데 관리면 금세 끝날 줄 알았더니 계속 계셔. 그래가지고 제가 무엇이나 이렇게 봤어. 그랬더니 우리 집 변기를 닦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유 아주머니 왜 변기를 닦으세요? 라고 했더니 이게 우리 관리 시스템이에요. 제가 그 순간에 야 진짜 저건 슬프겠다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한 집만 가면 괜찮은데 하루에 한 집 가지고 수당을 얼마나 받겠어요? 하루에 한 10집에서 20집 다닐걸요? 10집에서 20집 남의 집 변기를 닦는 그 직업이 오죽하냐고 오죽하냐고. 얼마나 수당 받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게 낫겠어요? 우리 스팅 케어사가 낫겠어요? 스팅 케어사는 완전 전문가죠. 예, 전문가죠. 그래서 변기 안 닦아도 비데에서 관리할 게 없으니까 변기라도 닦으라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전문적이지 않으니까 변기라도 닦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 진짜 전문가예요. 경로당에 6만 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6만 개 경로당 관리해야 되죠. 사무실 관리해야 되죠. 식당 냄새 나는 거 관리해야죠. 빌딩들 관리해야 되잖아요. 이 냄새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 냄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스팅케어사 많이 젊은이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건조협동조합으로 할 거고, 예, 배추, 귤 이제 제가 다음에 올 때는 귤을 갖다가 자 여러분 귤이 있습니다. 생귤이죠. 그다음에 믹서기에다가 다 귤을 한 10개 딱 넣은 다음에 딱 확 갈어. 확 가르면 그냥 그 노란 빛이 쫙 나면서 갈려. 그다음에 딱 여러분 컵 주세요. 그래서 컵을 딱 따랐더니 물이 하나도 없고 가루만 싹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건조를 이미 시켜온 애거든. 그래서 물이 하나도 없이 건조인데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귤 모양하고 똑같아요. 제가 해본 거예요. 귤 모양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이런 걸로 퍼포먼스를 보이게 될 거다. 딸기를 건조하는 걸 해보고 바나나 건조하는 걸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추도 얘가 생이고 얘가 건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꽃, 장례식장, 결혼식장, 그 다음에 사무실 코디, 인테리어 코디 이런 것에 꽃이 들어가는데 조화를 놓채니 아직 생화 같지 않고 생화를 놓채니 관리하기 없고 햇빛 안 들어오면 이게 안 되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기술이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니까 꽃을 딱 건조해가지고 그 롤모델만 만들어내면 우리나라 원예 시장에 혁명이 일어날 거다. 예,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이제는 물 주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딱 화분이 있는데 꽃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예, 딱 선인장이 있는데 선인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난이 있는데 난이 딱 색깔 그대로 난이 딱 있는 거예요. 예, 물론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일단은 그 조화보다는 우리께 월등히 앞서는 그래서 원예 시장의 혁명을 일으키는 거고 이게 건조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사람이 있잖아요, 옆에. 저런 게 15m 올라가야 돼요. 쫙 올라가서 그런 것들이 조합, 협동조합을 만들 때 요거는 뭐냐면 정부가 쌀 비축하잖아요. 5년 동안에 보관합니다, 쌀을. 우리나라 매년 정부가 쌀을 비축하기 위해서 건조하는 쌀이 몇 톤일까요? 1년에. 매년 정부가 쌀을 사가지고 비축해야 돼. 의무적으로. 전시를 위해서. 40만 톤. 1년에 40만 톤을 비축해요. 5년 후에는 내보내. 새로운 걸 들고 5년 전에 걸 내보내야 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만 톤을 함수율 15%에서 5%까지 줄이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건조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가격으로 싹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점은 뭐냐면 건조를 5%에서 더 낮게 낮추고 원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얘가 10년을 보관하게 된다면 정부는 40만 톤을 보관할 걸 20만 톤만 보관하고 그 20만 톤 쓸 것을 복지를 위해 쓰거나 과학기술 발전에다가 정부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래요? 전 세계가 다 비축식량하는데 그거 건조만 저희가 잡아와도 어마어마한 수익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건조협동조합은 농협마다 지역농협이 916개, 전국에 지역농협이 916개, 축협이 116개, 그 다음에 수협이 91개, 그 다음에 임협이 125개가 있습니다. 단위농협이죠. 단위농협, 단위수협. 그래서 합치면 1248개가 있어요. 저희가 1248개마다 건협을 만들려고 합니다. 청양에는 고추를 말리는 건협, 금산에는 인삼을 말리는 건협, 서산에서는 오징어를 말리는 건협, 이런 걸 건협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건협을 만들면 돈은 누가 되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오미는 뭘로 다 돈을 벌어요? 첫째는 이 건조기 사업은 누구 낼 거예요? 지오미 거예요. 지오미가 아무나 팔지는 않지만 건협에는 팔아요. 그거 우리 거니까. 그래, 우리끼리라고 돈 안 주고 주는 건 아니에요. 조합원들한테 돈 모아가지고 우리 지오미한테 돈 줘야 돼. 우리는 그래가지고 한 건협마다 30억 정도의 돈이 모여야지 건조협동조합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맞는 마진은 10억 정도 될 거예요. 10억. 한 건조기를 지급해주고 10억 정도는 그래야지 청양에 있는 고추를 말릴 거 아니냐 이거죠. 10억 정도씩 우리가 남기면 1248개 건협이 만들어진다면 얼마가 될 거예요? 10억씩 1248개, 1조 2천억이 수익이 들어올 수 있고, 그것이 전 세계로 가면 153개국에 그렇게 우리가 건조기를 팔 거예요, 건협에는. 그리고 팔고 나면 끝이냐? 아니에요. 자, 청양에 고추에 건협을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다 기계를 팔았어. 그러면 요거를 다른 사람한테 안 파는 조건도 계약을 맺어요. 안 팔겠다. 계속 건협에만 하려고 독점을 주는 거예요. 그럼 건협한테 우리는 건협의 수익의 20%를 따박따박 받을 수가 있어요. 로열티로. 그래가지고 1248개 건협에서 로열티, 물류 유통하는 로열티를 지오미가 받아가지고 그 지오미 수익을 계속 나누겠다. 이제 이게 저희 계획입니다. 근데 1248개만 아니라 153개 국가에서 전부 로열티를, 무슨 로열티예요? 건조 용역 로열티가 아니에요. 물류 유통에 대한, 건조 물류 유통에 대한 로열티를 우리가 받아. 여러분, 그냥 계획이에요. 아직은 계획인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밖에서 보는 저 건조기가 성공하면 지오미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예, 그런 부분이라서 기대를 하시고, 이제 저 다 했습니다. 예, 다 했고요. 좀 시간이 시작할 때 좀 끌어지고 여러 가지 제가 또 언제 오다 보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나가지고 또 이런저런 얘기하느냐고 시간이 좀 끌어졌는데, 여러분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린 것은 워너비 그룹에 우리가 식구가 된 건 제가 얘기해서 좀 뭐 하긴 했는데 잘하신 것입니다. 정말 잘한 거예요. 그 과정에 저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거 이겨낸 것도 또 잘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계열사들이 하나둘 이제 솟아오르고 있고, 우리가 하는 지금 진행하는 이 지오미 효소 대단한 거고 건조기 대단한 겁니다. 예, 이것이 합쳐져서 사업이 굴러가게 되게 되면 끊임없이 사람이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수익이 와서 4차 산업혁명에 여러분들한테 안정적인 지원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회사를 한번 지향하면서
저는 열심히 뛰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고향이니까 뭔가 조금 이제 제가 여유가 있으면, 아직은 여유 없었는데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뭔가 고향이 우뚝 설 수 있는 그 무엇을 만들려고 하지 않겠어요? 저희 누님의 또 그 친척들 다 원주에 살고 제 친구들 다 원주에 살아요. 예, 그래서 원주가 단단히 세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열심히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좀 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